많이 두껍나? 가만히 점점 무거워지고. 야씨 종이 몇 장으로 두꺼워진다고? 위치를 내려가서 형님의 위치를 통과. 아 이거 할 자리구나 맞지? 아 지난 시간에 내가 진짜 미안하네 이 시간에는 내가 완전 멘붕 와 있어. 자 어떤 거에서 멘붕이 왔냐면 나는 솔직히 이쪽 파트 때문에 내가 멘붕 왔어. 이거 나는 외운 적이 없거든. 그냥 그 느낌으로 갔던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쪽 부분 때문에 나올 만한 게 아닌데 나와가지고 내를 순간 당하게 만들더라고요. 자, 나중에 이제 그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치 벡터에 대한 얘기 할게요. 자, 위치 벡터도 이거 벡터는 내가 따로 필요 없어. 어떤 방향에 대한 값과 어떤 크기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값들을 주고 나면 나머지 표현들을 싹 다 이걸로만 해결하면 돼. 진짜 이걸로만 해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봐라.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 평면 위에 이거의 위치 하나 뭐 정해진다. 그러면 뭐 요거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했을 때 여기 있네. 한 점 O를 시점으로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벡터에서 중요한 거는 시점이야. 시작점이야. 그리고 끝점이고. 자, 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느 기준에 대해서 이걸 할 건데 우리가 주로 기준 잡을 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좌표평면이잖아, 그지?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많이 놔두놓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놔두놓고 나면 여기서 출발해서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이 A 점까지의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벡터 A 벡터라고 정합시다, 그지? 그러면 이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이 벡터, 이 놈의 위치는 A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다 그냥. 위치 벡터는 내가 어디에 있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까지 우리가 뭘 안 했냐면 이거를 성분을 X축으로 Y축으로 가지는 않았어, 그치? 이해됐나? 그냥 어떤 점이 있는데 우리가 얘를 A 벡터라고 정합시다, 이거에 대한 거야. 자, B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B라는 놈도 내가 이렇게 오는 놈을 그냥 이놈의 위치 벡터를 B 벡터라고 정하자고.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에서 B까지 날아가는 이 벡터는 뭐라고 표현할래요?에 대한 거다. 어렵나? 우리 앞에 했던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날아갈 거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 거면 반대로 A 갔다가 마치 마이너스 A 벡터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A 벡터 갔다가 플러스 B 벡터 가면 돼. 여기서 출발해서 여행만 잘 가면 된다고. 이게 답이야 이거. 근데 이걸 굳이 B 마이너스 A 벡터니까 OA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나의 위치를 0 시점 똑같은 시점으로 출발시킬 수 있는 이놈만 잡아주고 나면 요렇게 날아가는 놈으로 바꿔낼 수가 있거든. 그냥 그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놈들이 똑같은 출발점에서 오는 방향에 대한 이 위치 벡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야 얘를 내가 주어지는 값들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거거든. 당연히 BA 벡터라고 하는 놈은 누구야? BA 벡터는 어떤 놈이냐?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렇지? 자, 그럼 얘가 O가 아니고 어떤 점 P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봐, 나는 분리를 얘를 앞으로 너가 이걸 보고 나서 물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도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A에서 P 갔다가 더하기 P에서 B 갔으면 돼요 라고 쪼갤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어떤 것들 뭐 P를 줄지 O를 줄지 뭘 줄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성분을 내가 이런 형태로 바꿔낼 줄 알아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AP와 아니 PA 우리가 내가 봐봐 아까 시작되는 점에서 출발하는 값들을 벡터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바꿔놓을 줄 알아야 되냐면 PA 벡터라고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
하나의 벡터를 쪼갤 줄도 알아야 되고 쪼개져 있는 벡터를 하나로 만들 줄도 알아야 돼. 이게 너가 이제 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뭐 시점 5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꼭 굳이 5를 벡터 시점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놈을 주든 간에 이런 형태로 바꿔낼 줄만 알면 돼. 자, 이걸 알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봐봐. 얘 위치 벡터를 이렇게 줬단다. 그럼 이 위치 벡터를 줬다는 말은 뭐냐면 시점을 같이 했다는 얘기야, 그냥. 그게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뭐 D가 되든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의 시점을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얘기거든. 이해되겠어? 자, 그 시점을 내가 뭐 여기 없으니까 그냥 M이라고 하겠습니다. M에 대한 시점에서 출발하는 벡터들을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A, B 벡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 M 갔다가 M에서 어디로 가겠다고? B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 거기다가 2를 곱해주는 거고, 그치? 이해됐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부러 M으로 바꿔준 거다 너한테 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CB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CM 갔다가 맞나? MB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더하기 3에 AM 갔다가 됐지? 그 다음에 MC로 가면 되는 거고 됐나? 그런데 이 위치 벡터를 A, B, C라고 한다는 말은 여기에 봐라 M부터 A까지를 내가 A 벡터라고 잡은 거고 M부터 P까지를 내가 B 벡터라고 잡은 거고 그 다음에 M부터 C까지의 벡터를 우리가 C 벡터라고 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 값을 어떻게 해? 나는 M부터 출발하는 값들이 좋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MA 벡터 이렇게 얘도 마이너스 MC 벡터 이렇게 얘도 마이너스 MA 벡터 이렇게. 자, 이렇게 벡터를 다 바꿔놓고 나면 여기다가 A 놓고 B 놓고 C 놓고 이렇게 잡아놓기만 하면 돼. 그러고 정리하는 거라고. 이해되겠지? 시점은 잘 잡아내시면 돼요. 자, 이제 내분점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내분, 외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분, 외분을 해요. 자, 봅시다. 어디서 많이 본 거 나오지? 맞지? 내분점, 외분점 할 때 다 했던 거잖아. 그치? 똑같은 공식이 나온다고. 그냥 단순하게 뭐에 대한 느낌이냐면 벡터에 대한 느낌만 들어가면 돼. 됐죠? 자, A에서 B 벡터 날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에 뭐를 물어본다고? 위치 벡터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야.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하지만 시작점 어딘가에 기준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걸 기준을 위치 벡터를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냐면 좀 있으면 기준을 뭘로 잡을 거야? 0,0으로 잡을 거거든요. 이 다음번에 넘어가면은. 그리고 그 위에 위치 벡터 중에서 X 성분, Y 성분으로만 나눌 거거든. 나는 지금 서서히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좌표평면으로. 이해되겠지?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놈이 나오면 무조건 나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준점, 시발점 이런 것들. 그지? 자, 요건 같다. 알겠지? 시점이 중요하다고. 시발점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옛날 말이 시점. 그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점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O라고 준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A에 대한 위치 벡터를 A, B에 대한 위치 벡터를 B라고 잡았을 때 이 A와 B에 대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P의 위치 벡터는 얼마입니까? 하니까 걔는 요 놈이 되겠지, 그치? 요 놈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한번 찾아보자. 얘를 내가 어떻게 찾아낼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봐봐. AB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AB 벡터가 있을 거야. 여기 지금 이 위치 벡터를 잡고 싶은 거라고, 그치?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되지? M 더하기 M 분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말이야. 얘는 우리 이거 그냥 길이에 대한 비로 나타냈던 거 아니야? 자, 한디 오케이 잘 봐. 내가 어디 갔나? 이 벡터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 이 벡터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A 벡터 와야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P 벡터 가야 되지. 맞지? 그 놈이 이 놈이 되는 거라고, 그죠? 이해됐어?
아니면은 여기서 요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러면 이 길이 자체가 내가 P 벡터를 내가 찾고 싶은 거야. P 벡터를 찾고 싶은 거라고. P 벡터라고 하는 거는 A 벡터만큼 갔어. 됐나? 더하기 이번엔 잘 봐라. 요렇게 와서 여기 도착을 하면은 P 벡터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 표현을 이 전체 값에서 n 더하기 n분의 n만큼만 같다라고 하면 될까 이거. AB 벡터에서 어떻게? n 더하기 n분의 얼마만큼? n만큼 같습니다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AB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AB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AB 벡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뭐가 되냐고.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얘 값을 잡아내보면 A 벡터 더하기 M 플러스 M 분의 마이너스 MA 벡터 플러스 MB 벡터가 되나, 그지? 됐지? 자, 그러면 이 A 벡터를 다시 이거 통분시킬 거니까 M 플러스 M 분의 A의 M 벡터 아니지 M의 A 벡터 더하기 N의 A 벡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놈 더하기 M 더하기 N 분의 됐죠? 마이너스 M A 벡터와 플러스 M B 벡터가 되지 않냐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요놈 없어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놈이 누구냐면 MN 분의 MB 벡터 NA 벡터 더하기 MB 벡터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죠? 이거 우리 그냥 벡터 값으로 따졌을 때,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식으로 너한테 보여주는 거고, 나중에 되면은 이 P 벡터 내분하는 점의 이 위치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n 더하기 n 분의 이거 MB 벡터 더하기 NA 벡터. 너거 이거 내분점 할 때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이거 내분점 할 때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에 x1 있고 x2가 있어. 맞지? 요거를 m 대 n으로 내분할 때 너가 어떻게 했었냐고.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걸로. 사실은 그거하고 똑같은 공식이야 이거. 그래서 벡터를 표현할 때는 m 더하기 n분의 얘랑 이렇게 더하면 돼. 외분은 어떻게 되냐면 m 대 n으로 외분하라고 하면 m-n분의 그지? 이렇게 크로스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외분점 공식을 기억하고 나면 그 공식이나 이 공식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벡터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벡터는 뭐가 나타나는 거? 방향 하나에 대한 값들만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점 하나를 가지고 갔을 때는 이렇게 나타났었고, 여기에 y1, y2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너 어떻게 했었어? x는 x끼리 하고 y는 또 y끼리 했잖아. 이거 벡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x는 x끼리 계산하고 y는 y끼리 계산합시다.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들만 따로따로 계산합시다. 이게 벡터로 설명이 되면 뭐가 좋다 하대 아까 저번에 Z축이 추가되면 그냥 Z만 따로 하면 된다고. 알겠지? 아까 얘기했죠? 이 각 성분마다 이게 X쪽으로 날아가는 거는 X 날아가는 것만, Y 날아가는 거는 Y 날아가는 것만, Z 날아오는 거는 Z 날아오는 것만 하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위치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그냥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만 표현하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증명 다 해드렸습니다. 증명을 해드렸고 외우기는 외우셔야 되고요. 정 이게 안 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서 나가보시면 돼요. 그래도 별로 뭐 다른 건 없으니까. 됐지? 이해됐지? M 더하기 M분의 이렇게 내분점 보이죠? 외분점 갑니다. 외분점은 이게 M 대 N으로 날아가잖아. 이게 P 벡터 아닙니까? 그죠? Q 벡터라고 돼 있네. 이거는 외분점에 대한 Q. 됐지? 자, 이 Q 벡터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M-N 분의 요거와 요거 됐나? MB 벡터 빼기 NA 벡터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는 외우고 이게 당연히 외우겠지.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다 외울 거라고 외우는데 그 날아가는 모양새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 가셨으면 해요. 네, 어차피 근데 우리 그냥 벡터 가지고 생각을 해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셨죠? 됐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 괜찮지? 그런데 A와 B에 대해서 위치 있을 때 A, B라고 하면 여기에 A 벡터 얘가 B 벡터 있을 때 얘가 2대1로 내분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2 더하기 1분의 2B 벡터 더하기 A 벡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 정리할 때하고 똑같은 느낌이야. 그냥 벡터라고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어간 것밖에 없지 실제 계산값은 다 똑같다고요. 그죠? 이게 3대1로 외분하라고 하면 요 위에 쓰고 A, B를 3대1로 외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외분점은 어떻게? 3 빼기 1분의 3B 벡터 그지? 여기가 B 벡터에 대한 거 얘가 A 벡터에 대한 거 됐나? 3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됐지?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벡터 이것도 뭐고? 또 알고 있는 공식이라니까? 3분의 A, B, C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공식도 보시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됐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벡터는 솔직히 말하면 너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느낌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봤던 것들을 오늘 한 순문으로만 내가 표시하겠다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복잡하겠지. 처음에 이제 이게 방향도 많고 선도 많고 막 화살표 표시에 뭐예요? 이런 거 되게 많아지긴 하는데 그 느낌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이죠? A, B, C에 대한 무게중심은 이거는 외부에 있는 어떤 시점이에요. 그죠?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벡터를 얘기하면 이 벡터와 이 벡터와 이 벡터 사이에 이런 거 됐나? 왜냐면 이것도 원래 내용은 그거야. 여기를 먼저 찾아요. 그러면 이 벡터를 먼저 찾는다고. 이 벡터는 뭐냐면 B와 C에 1대1로 나누는 점입니다. 그죠? 너 지금 좀 따라와야 된대. 자, 봐라. 이거 무게중심 찾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각 마주보는 변에다가 이등분하는 선 긋고 여기서도 이등분하는 선, 여기서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가지고 그놈 만나는 점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잖아. 이 무게중심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2대1이 되는 곳입니다. 그죠? 내분하는 걸로. 앞쪽에 내분 외분을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O에서부터 요거 있지. B와 C에 대한 거. 요구의 중점, 그러니까 내분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하나를 찾아요. 이 벡터를 찾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 벡터와 이 벡터 사이에 2대1로 내분하는 점에 대한 벡터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게 무게중심으로 날아가는 위치 벡터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됐지? 그래, 그냥 원리는 그래. 진짜 원리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그냥 고등 상에서 나왔었나? 아니 언제 나온 건데? 수하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에 나왔나? 산 아니고 원 아니니까 좌표 평면에 있으니까 상이었을 것 같아. 산이에요. 이동하고 이럴 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지? 아 몰라. 아무튼 알고만 있으면 되잖아. 그지? 자, 요거는 별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다. 이놈 때문에요. 제가 어제 멘붕 왔던 애입니다. 멘붕 왔던 애인데 여기에 보시면 자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오비.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거대로 할게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니다. 보세요. 얘를 설명하기 전에 다른 거 그 뒤에 거부터 같이 설명할게요. 얘하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자, 이 영역 표시에 대한 건데 여기에 그냥 문제를 바로 가지고 가볼게. 아 이렇게 안 풀었다. 그냥 이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걸로 설명할게요. 보세요. 자,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내가 이걸 찾아보는 방법을 해봐. x 더하기 그러니까 지금 얘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나눠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봐라, 얘는 OA와 OA와 OB 값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더하라고 하는 거라고. 더하는 건데 봐, OA에다가 x, OB에다가 y라는 거는 실수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실수배를 할 건데 여기 보세요. x하고 더하기 y 했을 때 이게 1보다 작단다. 그러면 얘 느낌 잘 보세요. x가 커지면은 y 값이 어떻게 돼야 되지? 작아져야 돼. 왜냐면 이 한계가 있다고, 그치? 얘 제곱값이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 둘의 합배의 값이 1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지? 그럼 y 값이 1이 되면 x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지. 자, 얘 숫자가 점점 작아지면 얘 숫자는 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그리고 그 아래쪽 영역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은 x 더하기 y가 1이 되는 그 시점을 잡을 거야. 제일 큰 놈으로 나타낼 수 있는 놈. 대신에 이게 부등식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쪽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는 얘를 먼저 잡고 싶다고. 근데 x의 값이 양수로만 나타나야 되고 y 값이 양수로만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1이 될 때 잘 봐라. y가 1이 되면 x는 당연히 0이 돼요. 됐나? y가 뭐 2분의 1이 되면 x도 당연히 2분의 1이 된다고. 맞지? 자 봐라. 그 b가 줄어들면 잡아. 내가 요쪽 편에 있을 때는 얘 값이 자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가 어떤 뭐 특정한 그 b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은 얘는 요 빠져있는 그 b만큼만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얘가 이만큼 올라가게 될 거라고. 이게 1에 대한 얘기 할 거다. 1 합쳤을 때 1 되는 쪽에 대한 얘기. 그러면 얘는 어떤 벡터의 형태가 나타나냐면 이런 벡터, 즉 이만큼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놈이 될 거야. 왜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할 건데 우리 더한 거는 요렇게 대각선으로 날아가는 건 알지? 예. 이해됐지? 다음, 내가 얘가 줄어드는 만큼 얘는 올라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항상 어떤 라인으로 만들어졌냐면 요 라인으로 모양이 잡혀요. 이렇게 됐어? 됐어? 얘가 1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합쳤을 때 1일 때 얘기하는 거야. 합쳤을 때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들은 전부 다 이 라인 위에 있는 게 된다고. 이해되겠지? 그래서 기억을 조금 하셨으면 해요. 얘가 1이 될 때는 이 위에 있는 이 라인 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요게 부등식으로 나와졌지, 그지? 부등식으로 나눠지면 이 안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자, 이 설명으로 가지고 가면 이 위에 봐봐봐. 요놈. 여기 보이지? 이거 t에 대해서 값 찾아내는 거. 됐어? 찾아내는데 보세요. 요놈 가지고 설명할게요. 얘가 양수고 이거 둘이 합쳤을 때 1이지. 1인데 얘가 양수래. 그러니까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까 이 그림이 없어서 그런 건데 O를 요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요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합시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 B가 줄어들면 얘 B는 똑같이 늘어나야 돼. 이게 1이니까 무조건 합쳤을 때 1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만큼의 B만큼 줄어들었으면 얘는 얼마만큼 B만큼 늘어나야 될 거라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0에서부터. 그래서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값이
요렇게 줄고 나면은 요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라인 위를 움직이는 놈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반다이.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 놈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이 라인 위에 있는 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얘가 분홍어가 이렇게 표시가 되지? 그럼 어느 쪽 얘기하는 거야? 그 안쪽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나? 자, 이번엔 보세요. 얘는 양수 0보다 큰 놈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자치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0보다 큰 놈들이 없지? 그러면 음수로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됐어?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근데 반대 방향 나오더라도 얘 값은 그거하고 합쳤을 때 1이 값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음수로 나타나는 값까지, 그러니까 더 추가로 나가는 값까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면은 얘를 뚫고 지나가는 모든 값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막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얘들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죠?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직선을 나타내. 보이나? 요것만 나타나져 있으면 이게 양수다 음수다에 대한 개념이 없지? 없으면 얘는 직선이야. 직선 AB. 됐나? S 더하기 T 값이 1인데 S가 0보다 크고 T가 0보다 큰 놈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이 선분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거. 됐나? 여기에서 추가를 시켜서 나오는 값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 놈에 대한 거예요. 얘는 양수 영역인데, 그지? 양수 영역인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1보다 작은 쪽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나타냈던 이 안쪽에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어? 자, 이번에 얘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0부터 1까지고 X와 Y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X 더하기 Y가 1이다 아니면 1보다 작다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X, Y는 별도로 노는 거거든? 그럼 봐봐, 제일 클 때가 언제야? 1, 1이 될 때 제일 크지, 그지? 1, 1이 될 때는 1과 1이 되었을 때 제일 큰 값은 이 둘이를 합치면 요 값이 된다고요, 그죠?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할 거니까. 됐나? 얘 값이 줄어들면 어디로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나타날 거야. 얘는 그대로 놔둬놓고. 그러니까 이쪽 영역을 다 얘기하는 거고. 됐어? 됐지? 얘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얘가 줄어들면 점점 이쪽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이번의 특징은 뭐냐면 X와 Y 사이에 관계가 없는 거야. 그치? 관계가 없으면 이 평행사변형 전체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냥 문제 풀려서 풀었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져서 앞에 이 학원 교재, 우리 학원 교재 자체가 이걸 너무 꼼꼼하게 보고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느낌은 이렇습니다. 아셨죠? 이거 봐봐. 그냥 내가 설명해 줄게. X 더하기 Y가 1보다 작대요. 그러면 작은 거를 보지 말고 일단 1 되는 거를 찾고 부등식이니까 넓이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X 더하기 Y가 이게 1이 된다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한다고? 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1을 완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자, X 더하기 Y가 1보다 작습니다 하면 넓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됐어? 이때 양수값을 나타내면 이거는 뭐에 대한 거? 위에 플러스 되는, 그러니까 그 간격 안으로만 나타내는. 그러니까 넓이는 솔직히 말하면 넓이 영역 얘기할 때는 이게 0보다 작은 쪽을 할 수가 없어요. 작은 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뒤쪽으로 다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넓이를 너가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직선이 되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양수 영역에 대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이 2번 같은 경우는 보이죠? X와 Y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죠, 그지? 그럼 X 최대값과 X 최대값, 최소값, 그지? 이 두 개의 값들을 비교해서 문제를 그려내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영역 표시로. 됐지? 뭐 외우셔도 되고, 한번 봅시다. 예, 한번 해볼게. 한 면의 길이가 2인 정상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 풀면서 보여줄게. 너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B 이렇게. 그럼 내가 문제 푸는 걸로 한번 보여줍니다. O에서 A, O에서 B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여기 OP에 대한 값들이 이제 이 OP라고 하는 놈은 OA와 OB를 가지고 내가 장난을 치래, 그지? 됐지?
여기에 영역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들처럼 여기 밑에 답지 없나? 답지 있지? 얘들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고. 잘 봐봐. 이제 풀이하는 걸로 보여줄게요. 요놈 값이 나오면 넓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영역 표시를 다 해야 되는 거고. X값과 Y값이 양수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정방향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때 얘들의 연관관계 중에서 6되는 거 제일 끄트머리까지 갈 거야. 그럼 얘가 6이 될 거면 X의 값이 얼마가 되면 6이 되노? 3일 때 6되고 그때 Y값은 0 되지. 예. 맞지? 그러면 X의 최대값이 어때가 되냐면 얘가 3일 때 최대값이 된다고. 그러면 OA가 이게 길이가 2잖아요. 그걸 몇 배 한 거야? 3배만큼 간 거야. 이렇게. 예. 됐나?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노? 6이 되겠죠. 그죠? 됐죠? 다음. 자, B에 대한 거 갑니다. B에 대한 거. 이번에는 B에 대해서 Y값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면 2에 대한 거라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지? 그럼 이게 2가 될 때 값이야. 그럼 이때 X값은 당연히 0이겠죠. 맞지? 그러면 이게 몇 배가 되는 거냐고. 2배가 되는 거라고. 이게 4에 대한 거야. 그지? 2에 대한 거니까. 그럼 봐봐. 그 0보다 크다고 하는 것들은 쌤이 아까 이 안쪽 부분을 얘기하라는 거였고, 이 두 놈 값에 대해서 나타내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이게 하나가 들면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럼 이 넓이 구하는 거야. 이게 6이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몇 도가 되는? 60도가 되는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이 넓이 구하세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분의 1 6 곱하기 4 사인 60도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 내가 알겠는데 나는 이 설명이 있어서 내가 조금 당하기도 했었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대체 저는 주어진 조건에서 이런 값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아 얘들이 의미하는 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끄트머리야. 제일 끄트머리에 대한 거. 제일 끝이 될 거면은 얘들은 x, y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연관관계가 있죠. 연관관계가 있으면 얘를 못 넘어서요. 얘가 늘어나는 만큼 얘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고. 근데 2번은 잘 봐라. 2번은 정삼각형인데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애? 1 되는 애잖아. 그지? 얘가 1 되는 애야. 여기가 O, 여기 A, 여기가 B 이렇게 1 되는 애. 똑같이 봐. 이렇게 갈 건데 얘는 어떤 그것도 없잖아. 그냥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0부터 1까지 움직인대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문제를 내가 달리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숫자를 조금만 바꿔보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는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최대한 2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2칸까지 늘어나는 거야. 얘는 얼마까지 늘어나는 거야? 3칸까지 늘어나는 거지. 그지? 2칸에 3칸에 이렇게. 그럼 이 길이는 3이 될 거고 얘 길이는 얼마가 되고?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안쪽까지 이 영역들을 다 얘기하는 건데 x하고 y 사이에 서로 그 견제되는 부분이 있냐고. 없지? 그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2고 이게 3이고 이거는 60도지 않습니까? 그죠? 2분의 1, 2, 3, 사인 60도에다가 이거는 이 반동가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구해지는 거거든. 이해되겠나? 예. 이게 솔직히 뭐 막 공식대로 이거를 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물론 그게 좋긴 하겠죠. 그거는 제가 풀이를 한번 풀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근데 이런 느낌보다 저는 이게 나오면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제일 끄트머리 값만 생각하고 각각의 성향들 그 뭐라지 관계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빨리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가볼게. 문제. 근데 사실은 나중에 되면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해요. 보시면 문제 볼게. A, B 벡터니까 각각 A, C와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건데 위치 벡터라고 줬잖아.
이 위치 벡터를 줬지. 그러면 항상 시점을 잡아줘. 그러니까 나는 위치 벡터에서 필요한 말은 뭐냐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이렇게 날아온 게 누구냐면 여기가 A가 있을 건데 요 벡터를 A 벡터. 됐지? 자, C라고 하는 놈은 여기 있을 거야. C라는 놈은 여기 있을 거라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 A-2B 벡터라고 한다고. 뭔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써. 위치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때 AC 벡터를 표현하래요. AC 벡터를 표현할 건데 얘를 내가 P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AP 벡터 더하기 PC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AP 벡터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PA 벡터, PC 벡터. 그러니까 얘를 출발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출발하게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노? 이게 A 벡터가 되지. 예. PC 벡터는 뭐가 돼요? 이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됐지? 예. 이해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2B 벡터가 됩니다. 이런 느낌이다. 시작 끝만 잘 만들어주면 돼. 나는 이 위치 벡터는 그냥 위치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한 놈으로만 옮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말이 장황하지 사실은 진짜 안 어렵거든. 그치? 해보니까 안 어렵지? 말이 어려운 거야. 한직선 위에 OABC가 있답니다. OA 벡터랑 OB 벡터가 3배가 된단다. 그러니까 얘는 OB한테다가 3배를 하면 나타나는 거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한직선 위에 있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쭉 꺼놨을 때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OB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지. 여기가 B 되고 여기가 A 돼야 돼. 왜냐면 OB 벡터 같은 방향으로 어차피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날아갈 거고 방향 벡터는 같잖아요. 그죠? 같을 때 OB에다가 3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A 벡터가 이거래. OA 벡터래. 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냐고? 3분의 1 A 벡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B 벡터는 뭐가 되냐고? 이쪽으로 날아가는 건데 마이너스 3분의 2 A 벡터 되겠지. 그치? 예. 방향하고 크기 이런 것만 잘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안 어려워요. 시작점과 끝점만 잘 잡아내시면 벡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잡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아셨죠? 자, 얘도 합니다. 위치 P를 AB로 나타내는다. AB에 대한, 그지? AB를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A를 A 벡터, B를 B 벡터라고 생각하고 이걸 1대2로 내분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1 더하기 2분의 1B 벡터 더하기 2A 벡터 이렇게. 형, 그래. 진짜 내분점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벡터라는 표현밖에 없어. 이해되겠어? 1 더하기 2분의 1B 2A. 예. 정말 어려운 거 아이가? 혹시 내분점 기억 안 나는 거 아이가? 괜찮나? 얘는 괜찮아요? 조금 야매스러워 보이기는 한다. 그죠? 깔끔하게 풀어주고 싶긴 한데 얘는 그냥 따라가 보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그지? 선분 A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솔직히 대가리 좋은 놈 아니라고 그랬잖아. 머리가 좋은 놈이 아니고 이게 자꾸 얍삽하게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난 내분점을 아는데 하면 A, B를 하면 얘가 A 벡터 얘가 B 벡터 이게 3대 1이네 하면은 내분이라고 했지. 3 더하기 1분의 3B 벡터 더하기 A 벡터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 그럼 좀 실수 없이 그냥 딱딱딱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내분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가볼까? OP 벡터 갑시다. 중계 있나? OA, OB. OP를 OA, OB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네. 그치? 그러면 OB를 내가 B 벡터라고 할게. 여기 B 벡터 되는 거 아이가? 싫은 거니까 이거 A 벡터. 얘를 A 벡터라고 할게요. 그죠?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우리 앞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씁니다. OP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면 돼. 끝. 그치? 맞지? 예. 그러면 봐라. 이게 3대2가 되는 거니까 일단 요만큼 와야 돼요. 그럼 일단 2분의 1 A 벡터만큼 와야 되지.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돼. 그치? 근데 여기서 요까지 가는 거가 어떤 놈이 되냐고.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왔다가 더하기 B 벡터를 가면 M에서 B 벡터가 될까 아이가? 예.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5분의 2만큼만 가면 요만큼만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원래 처음에 2분의 1 A 벡터 왔다가 이만큼만 더 올라가면 돼요. 그게 내가 요구하는 OP 벡터예요. 그죠? 이해 되겠지? 한 가지 원리만 알면 나머지까지 자꾸 이상한 식으로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만 잡아 나가면 돼. 위치, 비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니까 방향 이런 것들만 잘 잡아내면 되니까 되겠지? 자, 그래서 5번도 이렇게 풀고 요거 정리하시면은 아마 L 값과 M 값이 앞에 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자, 6번. 쌤이 아까 뭐라 돼? 위치 벡터는 기준점만 시점만 같으면 돼. 얘는 시점을 A라고 두고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AD 벡터를 내가 이거 P 벡터라고 하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고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죠? 됐나? 자, 그러면 봐라. 내가 지금 이거를 잡아낼 때 했던 게 뭐냐면 이놈은 우리가 언제 이걸 조금만 더 키웠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각 이등분했을 때잖아. 예. 기억나? 이 각 이등분했는 거지. 각을 이등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 대 얘, 그러니까 이놈 대 이놈이 이놈 대 이놈 되는 거 알지? 그거 찾으라고 하는 거라. 그럼 이게 몇 대 몇으로? 5대 7로 내분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 B 벡터 이거를 내가 A 벡터라고 했고요. 그죠? 얘를 B 벡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야. 아니 꼭 이렇게 안 잡아도 되는데 문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벡터 이 값으로 표현하는 게 좋잖아. 맞지? 그러면 AD 벡터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BC를 5대 7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죠? 요거를 5대 7로 얘를 5대 7로 내분하는 점이야. 됐나? 그럼 12분의 5B 벡터 더하기 7A 벡터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B 순서대로 잡혀 있는 거니까 12분의 7A 벡터와 더하기 12분의 5B 벡터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됐지? 그럼 다음 6분의 1이 되죠? 교수 아시겠죠? 뭐야? A, B, A, D 이거 오탄 거 같지 않아? 이거 오탄 거 같죠? 아니네. 아 맞네. 길이 2구나. 근데 길이는 왜 줬을까? 이 길이는 왜 줬지? AB의 중점 M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AB 벡터를 내가 A 벡터라고 한다고 그러네. 이렇게구나. 자, B에서 A로 날아가는 게 A 벡터입니다. 그죠? B에서 C로 날아가는 게 B 벡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잘못했습니다. 그죠? 예.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M에서 N으로 날아가는 벡터를 내가 표현하래요. 이거는 중간점이고 얘는 1대2로 나누는 거지. 그지? 1대2로 나누는 거라고. 됐나? 네. 그러면 얘 벡터는 얼마가 된다고? 2분의 1 A 벡터가 되는 거고 이쪽은 얼마가 돼? 3분의 1 B 벡터가 되겠지. 자, 내가 표현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라오네. MN 벡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에다가 플러스 3분의 1 B 벡터라고 하면 돼. 그치? 예. K 값은 굳이 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표현하라고 하니까. 되겠어? 네. 이거 대박. 이제 할 수 있겠지 이거. 어차피 값들 다 똑같습니다. 쭉 넘어가 보면은 9번 무게중심. 이거는 얘는 뭔 것 같아요?
얘 무게 중심이 G래. 그러면 GA, GB, GC가 되면 어떻게 돼 이거? A, G 이거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무게 중심에 대한 건데. ABC의 무게 중심이라며. 맞지? 그러니까 OA 더하기 OB 더하기 OC 이거를 하면은 얘가 G가 OG가 되는 거잖아, 그지? 예. 맞지 이거? 왜 어떤 시점에 대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해됐지? 그럼 봐라. GA, GB 이러면은 이게 시작점이 다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봐. GA 더하기 GB 더하기 GC를 하면 3분의 하면 얘는 뭐가 되냐고? GG 되잖아. 영. 그렇지 않니? 여기 봐봐. OA 시점이 어딘지는 내가 다른 값으로 잡아도 된다고 그랬잖아. 0에서부터 A, OA, OB, OC에 3으로 나누고 나면 이게 OG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이해됐지? 예. 그래. 얘도 뭐가 되는 거라면 GH 여기 3분의 하면 이게 G에서부터 G까지 가는 값이 나타난다고. 이게 어차피 우리가 무게중심에 대한 값이니까. 되겠어?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그죠? 됐지? 자, 10번. 구분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혹시 느껴집니까? 그냥 P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지? G. 그렇지. 어차피 시점에 대한 이런 값들인데 얘를 3분의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뭐가 된다고? 무게중심. 오, 무게중심. 맞지? P에서 출발하는 PG 값이 되는 거라고. 예. 이해됐어? 그거의 크기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값이 제일 작게 되고 싶대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 GG가 아니라 GG. 0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이게 제일 작겠죠. 됐죠? 이 시점을 A라고 잡기 시작하면 얘가 말하는 게 AG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값에 대한 게 나타나겠지. 얘가 만약에 B가 되면은 BBB가 되면은 B에서 G까지 이 벡터의 값을 나타내게 된다고. 됐지? 그 값이 제일 작고 싶으면 이 시작점 즉 시점을 뭐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야? G라고 잡아주면 얘가 뭐가 된다고? GG 값이 되잖아. G에서 G까지 벡터는 얼마야? 0이지. 크기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거일 때가 최소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 거리와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얘가 성립할 때 11번부터는 좋은 문제다. 너한테 자주 보이게 될 문제예요. 자, 봅시다. 너한테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아씨 P 입만한 P가 아니야. 그렇지? 예. 그래. 쟤만 P가 아니거든. P 값을 나누면 돼요. 그죠? P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분리만 시켜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마이너스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 되는 거 알겠어? 원래는 BP, PC 이렇게 해야 되는데 P로 출발하는 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이건 괜찮죠? 예. 방향성을 나타낸 거니까. 자, 이놈이 2PA 더하기 4PB 더하기 PC 이렇게 나타난다고. 됐지? 그럼 이제 한쪽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이거를 넘어오면은 5PB가 될 거고 이제 형태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넘어오면 PC는 없어지겠죠, 그죠? 2PA 이게 0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됐나? 예. 얘는 뭐에 대한 거야, 그러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거 가지고 너가 값을 못 찾아내지 않겠어? 그래서 내부점을 생각하는 거야. 이걸 7로 나눠요. 그럼 얼마가 되나? 이게 0 되지. 예. 2대5. 그렇지, 이렇게 되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따라왔나?
동아리 따라왔나 이거? 모르겠으면 모르겠더라. 얘나 따라왔나?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BC 이런 것들 내가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P를 집어넣어서 분리를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분리시켜놓고 나서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나오는 값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얘가 지금 어느 점이냐고 물어본단 말이지 P가. 그지? 그러니까 P라고 하는 놈은 여기 보이지? PA, PB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몇 대 몇으로? 7로 나누면 되잖아요. 맞죠? 예. 그지? 그러면 A와 B를 5대2로 나누는 거지. 그지? 예. 이해됐어? 이거 조심해야 돼. PA, PB 하면은 이게 5대, 이거 거꾸로 뒤집히는 거 기억나죠? 이거. 이게 거꾸로 가는 거 같은 걸 너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7로 나눠도 어차피 0은 똑같은 거니까 얘의 형태를 다 이렇게 바꿔놔도 돼. 됐나? 그러면 A와 B를 몇 대 몇으로? 5대2로 나누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도 이제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부터 형태를 너가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값들이 변화가 생겨요. 여기 PC 벡터, 이게 이꼴 0 벡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벡터 값으로 생각할 거니까 뭐 방향성을 잡아놓는 거고. 됐나? 자, 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면 보세요. 이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 됐지? 마이너스 3PA 벡터 이렇게 됐어? 3으로 나눌 겁니다. 왜요? 네. 왜 3으로 나누는지 알겠어? 쌤 왜 굳이 A를 넘기는지 알겠어? 그렇지. 누구 이거 짝 맞추기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PAB 이건 어떤 놈이야? BC 삼각형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A, B, C를 놔둬놓고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 1대 2로. 그러니까 BC를 1대 2로 내분하는 겁니다. 그죠? B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야. 됐지? 예. 이쪽으로 날아가는 놈인데 P에 대한 게 그게 P에서부터 마이너스 A 가는 거하고 똑같은 놈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중간 위치에 여기에 P가 있는 거야. 위치 잡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되나? 방향이 반대잖아, 그지? P에서 A 날아가는 거랑 방향이 반대래. P에서 B와 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그지? 방향이 반대로 날아가는 방향성까지 이해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P의 위치는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삼각형 PBC 이놈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봐라. 전체가 이게 반대로 날아가는 거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되노? 같아지는 거 알겠나? 같아지는 거 알겠어? 자, 물어보는 게 이놈의 넓이에요. 이놈의 넓이라고. 자, 이 전체가 40이라고 했나? 왜 말했네? 60. 60이라고 했어? 이 전체가 60이면 이게 1대2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20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되지? 40이 되지. 이 전체가 20, 40. 근데 그거를 반반으로 나누니까 이거와 이거의 넓이가 똑같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10이 될 거고 얘는 40이었으니까 20이 될 거고 전체로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고 30이 되는 거야. 좀 생소하지? 너가 이때까지 막 식으로 계속 다 때리던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성과 크기와 이런 것들을 조금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렵기는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조금만 연습하다 보면은 아마 그렇게 막 멘붕이 올 정도로 막 날아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야. 조금만 해보면 돼. 몇 번만 해보면 돼. 익숙해지면 금방 찾아낼 거니까. 이거는 아까 보이죠? n과 n을 잡았을 때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 이게 지금 서로 제한을 주는 거지. 그지? 예. 제한을 주면 이 안에 영역으로 그러니까 넓어지는 평행사변 형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쪽 끄트머리에서 라인에서 잡혀나가는 거라고. 양수 방향으로 잡히는 것도 알겠고. 그지? 자, 한번 해볼게요. 띵띵띵. 여기가 0, 여기가 0. 어차피 0을 시점으로 잡아준 거기 때문에 여기가 2,1, 여기가 0,3이 될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거리만 알면 돼요. 그죠? 각도도 알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자치의 길이. 이거는 1이 됐죠.
예. 1이 됐죠. 그래서 이 길이만 알면 되는 거야. 그치? 예. 길이만 알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값들에 대해서 서로 제한이 만들어지고 0보다 큰 값 나타냈을 때는 요만큼의 거리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야 이거는. 됐나? 예. 문제 조금 다르게 내볼까? 다르게 내볼게. 저희가 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m이 제일 큰 게 2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에 2배 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4,2랑 0. 이해됐나? 잠깐만, 이거 2배 되는 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거리 얘기하는 거야. 물론 좌표가 되니까 얘는 좀 특징적인 거라서 이게 2배 0,0을 시점으로 두 배만큼 늘어나려면 이게 2만큼 1만큼 늘어났으니까 4만큼 2만큼 늘어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0,0이니까 상관없을 거고 이게 6이 될 거 아니냐고. 0,6과 4,2가 되겠지, 그치? 요 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면 되는 거라고. 됐나? 네. 자, 14. 없네? 좀 알겠나? 조금 그지. 너가 알고 있는 생수가 조금 다. 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막 복잡하지가 않거든. 아니 복잡하긴 한데 이게 막 찾아내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 물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분은 아니긴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도 되게 많기는 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많기는 해요. 어려우시면은 진짜 무한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긴 하는데 이 습관을 조금만 잘 잡아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12번, 이 봐봐. 12번은 너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누구를 넘길까요? EPC. PC를 넘겨야지. 그래서 2를 나누면은 그치 2분의 할 거니까 중점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 고생들 하셨고 그 다음 시간에 보면 여기 봐봐.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좌표 평면으로 넘어왔어. 기본 벡터야. 그러니까 x 따로 y 따로 이렇게 갈 거야. 이제 너가 볼 때 아까는 우리가 봐봐 막 a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막 이렇게 될 건데 이제는 완벽하게 x, y만큼 이렇게 두 개로만 가지고 생각을 할 거거든. 이제는 조금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편해지지는 않아요. 그냥 좌표 평면에 뭐 이런 값들 여기 보면은 이제 좌표 평면 위에 표시하는 값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보이죠 이거? C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6,7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이 느낌이야. 이 원이 뭐냐면 x 방향, 이게 y 방향. 그러면은 선생님 위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7 이렇게. 좌표로 찍어도 되고 벡터로 찍어도 돼. 그러니까 좌표를 그냥 벡터로 표현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좀 쉬워집니다. 제일 전부터 끝난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조금 진도를 3분의 2 정도는 나간 것 같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면 거의 뭐 공간 곧 내적하게 되고 이거 내적하고 나면 그 다음 공간 이렇게 들어갈 거라서 학교 내신에 혹시나 진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학교 진도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백을 난 겨울방학 때 좀 끝내고 싶었는데 못 끝낼 가능성이 조금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끝내서 공간에 조금 뒷부분 빼고는 거의 다 끝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됐지? 고생드렸습니다.